안녕하세요. 펠티진부입니다. 이번에는 펠티지와 예쁜 무늬 원단을 이용해서 러블리 필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종이 도안을 먼저 바깥쪽 테두리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펠티지 위에 재단한 종이 도안을 올려놓고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표시한 선을 따라서 원단을 재단해 주세요. 도안을 그리실 때 지워지지 않는 펜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원단 끝부분에 펜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도안을 그렸던 부분을 안쪽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도안에 지퍼 바느질 되는 부분이 가로가 될 수 있도록 놓은 다음에 무늬 원단의 위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원단 끝에서 4cm 지점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무늬 원단의 위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무늬 원단을 바느질 해 볼 건데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무늬 원단은 처음부터 재단을 하지 마시고요. 위치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안쪽을 보이도록 놓은 다음에 원단의 끝부분을 안쪽으로 1.5cm 정도 접어서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접혀지는 원단의 길이는 정확하게 1.5cm가 안 돼도 그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레이스를 반으로 잘라서 2개로 만들어 주세요. 표시한 위치에 원단을 올려놓고요. 이 사이에 잘라놓은 레이스를 직선 부분을 무늬 원단 아래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위치가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위쪽 고정이 다 됐고요. 이제 아래쪽,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대쪽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먼저 원단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 그대로 먼저 안쪽에서 위치를 잡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접혀져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크죠? 그러면 여기 원단도 접혀져 있는 부분에서 1.5cm 정도 되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안쪽이 보이는 부분을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접어서 표시된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도 토션 레이스를 무늬 원단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무늬 원단의 위아래 부분을 위치를 다 잡아줬죠. 이제 양쪽 옆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양쪽 옆면도 마찬가지로 원단 끝부분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원단을 바깥쪽으로 한번 접어서 시접을 1.5cm 정도 남기고 끝을 잘라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시면 돼요. 붙임핀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단 끝부분하고 딱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바탕 원단하고 끝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신 다음에 이 접혀진 부분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원단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바탕 원단에 무늬 원단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레이스가 있는 위아래 부분을 홈질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약 2mm 아래에서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홈질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바느질하는 바느질 방법인데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뺀 다음에 다시 앞에서 뒤로 넣어주는데 지금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를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거든요. 바늘을 넣고 빼는 거를 한꺼번에 하실 때는 바늘이 이 바탕 원단을 전부 통과되는 게 아니라 바늘이 반만 통과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뒤쪽에서 바느질 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반만 통과되면 뒤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바늘을 넣고 빼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어서 한 땀 간격을 두고 바늘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홈질이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위아래 무늬 원단을 다 홈질로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양쪽 옆부분에 있는 토션 레이스를 이 무늬 원단과 바탕지 원단 사이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 무늬 원단과 펠지지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토션 레이스를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끝부분은 시침질을 좀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옆부분 바느질 하면서 정리가 될 건데 두 원단을 임시로 시침질로 고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시침질한 실은 바느질이 다 된 후에 제거를 해줄 거고요. 원단 끝에서 1cm 정도 안쪽에서 시침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큼직큼직하게 원단이 바느질 되는 동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지퍼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퍼의 세 부분에서 약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원단의 끝부분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원단의 위치를 지퍼에 먼저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고 양쪽 지퍼를 같은 위치에 바느질 하려고 계속 봐주세요. 양쪽의 원단 위치를 표시를 해주세요. 지퍼와 원단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퍼를 열고 바느질하는 게 조금 바느질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바느질을 원단 끝에서 약 2mm 안쪽에서 반박음질 또는 박음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시작 위치에 맞춰서 바느질 해주시고요. 실은 살짝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한쪽 지퍼 바느질이 다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끝부분이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끝부분 위치를 다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끝부분도 다시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지퍼도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위치에 맞춰서 원단을 놓고 시침펜으로 고정을 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양쪽 지퍼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원단을 뒤집어 주시고요. 이 지퍼 끝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퍼의 여기 끝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원단 끝부분과 지퍼 끝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만 바느질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감심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무늬 원단 뒤쪽이기 때문에 원단이 되게 두껍죠. 그래서 원단을 살짝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아랫부분만 지퍼를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퍼를 이렇게 꺾어서 지퍼의 끝부분과 원단의 끝부분이 맞물리도록 놓고 지퍼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옆선을 바느질 해줘야 되는데요. 벌어져 있는 끝부분부터 바느질을 할 건데 원단의 끝부분을 잘 맞추신 다음에 원단 끝에서 한 2mm 안쪽에서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두 원단과 지퍼 끝부분까지 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을 당겨가면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실이 느슨해지면 뒤집었을 때 옆선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을 바짝바짝 당겨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 할 때 이 무늬 원단도 같이 바느질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무늬 원단이 바깥쪽 원단보다 조금 더 짧다 그러면 조금 더 안쪽에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한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쪽을 바느질 해줘야 되는데요. 지퍼 머리를 필통의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옆선을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지퍼 아래쪽 끝부분을 잘 맞춰서 잡고 두 원단을 잘 맞춰서 두 원단의 끝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양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옆부분 원단에 시침질했던 실은 이제 제거해 주세요. 러블리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